아침 뉴스룸 최영희 시사평론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참 많은데 또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좀 잘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제 속보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위 조절에 나섰던 정부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이 정부도 예고한 대로 이 일본을 백색 국가 수출 우대 심사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물자, 전략 물자 1,700여 개에 대해선 이 백색 국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 29개 국가에 포함해서 이 백색 국가라고 하는 가지역, 그리고 그 외 국가, 나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는 이 백색 국가에서 일본만을 콕 집어서 떼어내기 위해서 가지역을 둘로 쪼갰습니다. 네. 가례 1, 가례 2. 그래서 일본을 가례 2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불편하느냐. 네. 일단 수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기존에 3가지 종류의 서류만 내면 됐던 것이 5가지 종류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심사 기간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일본은 90일이니까 비교적 양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협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 부대신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이다. 무슨 누가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무슨 하는 말씀을 대로 하시는 남불의 건지요? 끝판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럼 이번에 그러면 가해 이 지역에는 일본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일본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는 제3국을 통해서 재고 확보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고객을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 고객을 잡기 위해서 일본 공장은 정부가 맡고 있으니 해외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벨기에로부터 이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관광재예요. 이게 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데 이걸 6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벨기에 업체가 어디냐? 일본의 JSR이라는 업체와 유럽 회사와의 합작법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일본 정부는 해외 우회 수출도 다 막겠다라고 했는데 이 우회 지분이 있는 곳을 맡게 되면 이게 정말 WTO 위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 사실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라는 일본 업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삼성전자 출신의 박재근 한양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는데 박 교수는 이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조차 없다. 이게 명백한 오보니까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측은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급선을 확인해 주긴 좀 어렵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 업체들이 부품을 국산화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국 다변화하는 데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해외 외신들이요. 일본이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한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내외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계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겁니다. 안보상 이유를 들고 있지만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뒷받칠 만한 어떤 이 명분이 지금 없고 너무 곳곳에 허술함이 보인다라고 꼬집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플랜 B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 내에서도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간 스포츠 교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외로 이제 소동이 커졌다라면서 오산이 있었다. 이 정부의 오산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베 정부가 이번 싸움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 이제 잃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정이 앞서서 그렇게 행동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일본은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얘기해 주는 게 불확실성도 크고 별로 좋은 지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분기별 위기설이 일본에도 나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10월 위기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내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이제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일본 엔화예요.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하다 보니까 네. 일본도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러니까요.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국 수출이 줄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보면 오는 10월부터 이제 일본은 모든 상품에 붙는 소비세가 현행 8%에서 10%로 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수 소비가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토통신이 이 주요 기업 122곳을 설문조사했더니 경기가 완만하게 확정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네. 지난해 이맘때 77%에서 지금 23%로 3분의 1 토막 뚝 떨어졌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한일 무역 전쟁도 이제 악화연루에 있는데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뿐만 아니라 가장 아픈 건 일본 지역 관광이 보이콧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 지방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뭐 일본 관광 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 물가를 감안한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2023년에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자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하고 이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서 예. 각 국의 어떤 이제 1인당 GDP를 좀 구별하기 좀 어려운데 그걸 예. 감안한 겁니다. 네. 1980년대부터 이제 IMF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이어서 32위입니다. 네. 일본이 31위. 하지만 4년 후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만 7천여 달러인데 이게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32위에 해당하고 네. 일본이 31위입니다. 그러나 2023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109달러 차이로 앞선다라는 건데요. 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라는 게 뭐냐? 이게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가지고서 물건을 살 때 구매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일본도 참 경기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장관급 한 10명 정도를 이제 교체를 발표했는데 주목받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입니다. 예, 조국 블랙홀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이름은 짧으신데 예. 주목은 크게 받으시는 예.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예. 얼마 전까지 이제 민정수석을 청와대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오랫동안 서울대 교수로 법대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요. 자, 이런 말도 나와요. 조국 대전이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인사청문회가 네. 예.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처 장관 개각을 포함해서 예. 지금 장관급 인사 10명이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 이 최기용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주목은 온통 정치권 모두 조국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논란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보수 야당들에서는 벌써부터 과거에 이제 운동권 전력 중에서도 산호맹이라는 조직에 가입을 해서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법무부를 어떻게 맡기느냐 이런 이제 공세도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 한일 경제전 관련해서 SNS에 정말 뜨거운 글들을 많이 축찬과 올렸거든요. 돌리고 네네. 민정수석이 이래도 되느냐? 예. 또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논란이 시끌시끌한데 네. 자, 조국 이 전 민정수석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원래 화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대표적인 엄친아로 불리기도 했죠. 예.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일인데 만 16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해요. 네. 26살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네. 외모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외모도 얘기하면 좀 크죠. 안 되죠.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화제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이 결전이 벌어질까 벌써 이제 전초전으로 시끌시끌해지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인사청문회 일정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언젠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 이제 이번 주 내에 청와대에서 국회로 인사청문 이 요청서를 보내면
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빠르면은 한 19일 정도부터 늦어도 한 30일 사이, 그러니까 빠르면 한 일주일 후, 늦어도 한 2주 내외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여서 19일에서 30일 사이에 열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중요한 그 자유한국당이 빠졌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가로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에 한국당과의 조율을 통해서 아마 이제 8월 후반에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랑 동기인가요? 서울법대의 동기죠. 근데 동기. 나이 예. 차이가 예. 이게 재밌는 게 예. 저보다 조국 이 후보자가 한 살 형이에요. 예, 학번은 내 학번이 위에요. 아,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훨씬 더 누나인 건가요? 누나죠. 어린 네. 나이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 하도 정치적 논란이 많을 때는 예. 여의도에서 만나자 차라리 이렇게 출마를 해라 이런 예. 요청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예.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중에 이번에 김진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예. 저격수죠, 저격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이 나이는 김진태 의원이 한 살 위고 네. 학번은 더 조국 낫군요. 후보자가 한 학번 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이 벌써 예고를 하기를 나는 조국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아하. 과거에 SNS에서 설전도 많이 펼쳤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여야 진보 보수의 대표 논객이기도 한데 예. 또 청문회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이유기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네. 주로 사상 문제. 아까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 있고요. 예. 또 폴리패스 아니냐. 예. 이렇게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SNS에서 시끄러운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을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지금 그래도 적임자다 이렇게 좀 감싸고 있죠? 여당은 적임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핵심 공약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그리고 이 사법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전에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이제 민정수석의 뒤를 이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다면 삼각 편대가 사법개혁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지금 야당들이 제기하는 문제 대부분은 사실 무근이고 정치 공세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 법무부 장관에 이제 임용이 된다면 이제 최초로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네, 그렇죠? 예,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렇군요. 아. 비검찰 출신으로 아. 법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 출신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줄을 잇게 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그래도 이례적인 거긴 이례적이죠. 하죠. 예.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은 아주 드문 케이스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는 맞습니다.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검찰 출신은 아무래도 네. 이 제 식구 감싸기, 조직 논리에 빠져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이제 역대 정권이 이 검찰 조직을 장악할 때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이야 당연히 네, 검찰 네. 출신이지만 예. 그런 이제 이 경우가 많아서 네. 과거에 MB 정부 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이랑 같은 케이스예요. 네. 그때는 민주당이 비판하더니 지금은 왜 감싸느냐 이런 논리를 또 한국당이 펴고 있는데 네. 경우가 좀 달라요. 검찰 조직 출신의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 케이스와 검찰 조직을 완전히 개혁하기 예. 위해서 비검찰 출신이 법무부 네. 장관이 된 케이스라 그것도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청문회에서 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청문회 단골 공세가 네. 뭐 군 문제, 네. 이제 뭐 재산. 재산 뭐 네.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그 온갖 그 정보를 다 이렇게 막 캐내잖아요. 지금 한 열흘에서 예. 뭐 보름까지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전초준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먼저 검증을 시작하는 건 언론 검증이에요. 네. 이미 이제 이 야당들도 하고 있지만 터져 나오는 게 재산 문제. 네. 재산이 한 55억 가까이 됩니다. 55억. 예, 예. 재산 많다. 예. 여기에 뭐 다른 비리는 없는 것인가, 비리는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자녀 아들이 네. 학교의 학폭위에 올랐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혹시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던 것 아니냐, 아.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상 검증, 네. 과거에 이제 93년에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운동권이었던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건 교수 재직을 하고 있던 시절에도 산호맹에 가입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산호맹이 뭐냐가 나오면서 네. 이때 제일 유명한 인물은 박노해 시인입니다. 아.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썼던 네. 저 80년대 정말 열심히 읽던 시인인데 네. 오래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 폴리패서 논란
여러 가지 이제 한 5가지 문제가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후보 지금 뭐 열심히 그 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SNS를 끊었어요. 끊었어요. 요 며칠 네. 동안 SNS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사상 논쟁 문제 관련해서 네. 당시에는 그런 시대 상황에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고민하던 과정에 벌어졌던 일이다. 그리고 본인이 수감되기도 했는데 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세계 인권 기구에서 자신을 양심수로 지정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사면 복권이 됐다. 이렇게 입장을 일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텐데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